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만다라님께서 프로게이머 준비를 하는 숙소에서 이상한 일들을 겪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들물을 찾아와 주셨는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다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만다라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프로게이머 준비를 할 당시에 숙소에서 겪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09년도쯤에 그때는 지금처럼 인프라가 좋은 시절이 아니라서 프로게이머 준비하는 지망생들이 보통 합숙을 해요. 합숙을 하면서 이제 방학 때 한 달 동안 오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고 상시 거주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 한 달 동안 오게 된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어떻게 일을 만드는 바람에 어허. 저희가 겪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도대체 어떤 일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렛츠 고! 끼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09년도에 저희가 프로게이머를 준비하는 애들이 길드 숙소에 대부분이 가요. 진짜 제대로 하고 싶은 애들은. 네. 왜냐면 인프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프로팀 코치들이 대부분 대형 길드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2년이 닿기 때문에 숙소에서 이제 좀 잘하는 아이들은 연습생으로 추천을 받아서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좀 비싸요. 10대 중반에서 후반 애들이 가기에는 월 40에서 50. 거기 가면은 일단 4, 50을 주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온라인에서 알던 애 중에 부모님이 돈이 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약간 은수저 정도인데 그 친구가 방황을 하다가 이걸로 마음을 잡는다 하니까 아버지가 조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오피스텔도 잡아주시고 컴퓨터도 조금 저렴한 걸로 구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온라인상에 아는 동생들이랑 지인들을 모아서 자기 용돈으로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해서 지내는 걸로 한 명씩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은수저 친구랑 저는 이제 학교를 그만둔 상태고 다른 애들은 한 달 동안 하는 이제 방학 멤버로 오게 됐는데 보통 애들이 오면 10대니까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통 같이 오셔서 어떻게 사나 보고 가시는데 문제의 중심이 되는 A라는 친구 동생의 어머니가 조금 특이하게 오셨어요.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뭐 자기 말로는 어머니가 뭐 한복 쪽에 뭐 종사를 하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저희가 별로 안 볼만한데 보통 화장실 보고 뭐 자는 곳 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구석 같은 곳을 계속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먼지 쌓여서 그러시나 이랬는데 어머니가 그냥 대충 보고 손짓 몇 번 하시더니 됐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10만 원을 주시면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셔서 저희가 어쨌든 애들이 다 모였으니까 일단 외식을 하러 간 거죠. 근처에 고깃집에 외식을 하러 갔는데 애가 조금 말이 없어요. A란 동생이 말수가 되게 적고 숫기도 없고 그래서 조금 챙겨주면서 하는데 식사를 끝내고 귀가하는 도중에 상가와 상가 사이에 골목이 있잖아요. A라는 동생이 없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골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왜 저러지? 이러고 뭐하냐? 이러면서 다가갔는데 걔가 안으로 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는데 막다른 골목이었거든요. 막다른 골목인데 그 친구가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있더라고요. 고양이를 보고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동생한테 다가가는데 동생이 중얼중얼 거리고 있고 제가 어깨를 딱 잡으니까 저를 바라보잖아요. 예. 근데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길고양이들은 워낙 빠르니까 아 얘가 벌써 갔나? 약간 이렇게 해서 야 뭐하냐 이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뭐 좀 보고 있었다고 하고 숙소로 다시 돌아왔죠. 근데 저희가 그 연습량이 보통 한 게임에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거를 한 30게임에서 35게임 정도 가거든요. 진짜 눈 뜨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게임을 해요. 오. 보통 새벽 1시, 2시 정도까지 하는 애들도 있고 좀 빨리 끝내는 애들은 밤 12시에 끝내는데 얘가 새벽 3시에 자다가 일어나서 컴퓨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복층 오피스텔이라서 다들 2층에서 자는데 1층에서 컴퓨터를 하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키보드 소리가. 그래서
뭐하냐 저거 첫날부터 안 피곤한가? 이러다가 그게 한 3, 4일 정도 지속이 됐어요. 네. 이제 10대면은 약간 그 성에 눈뜰 나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눈치를 피해서 아무래도 좀 소심한 애니까 눈치를 보면서 새벽에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꾸 뭘? 그래서 그냥 뭐 보는구나. 애들이랑 얘기를 해서 건들지 말자라고 예.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한 달 내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체력도 좋다. 사실상 새벽 3, 4시에 그렇게 안 자고 깨 있으면은 자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밖에 예. 안 돼요. 저희가 8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 먹고 연습을 시작하니까 그래서 진짜 체력 좋다 이러고 있다가 애들이 방학이 끝났으니까 집을 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밥 먹으러 가자 이러고 밖에 나가려는데 그 A라는 동생이 나는 좀 자고 싶다고 형들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네가 체력이 딸릴 때가 됐지. 우리끼리 가자 하고 동생을 냅두고 나갔어요. 나가다가 제가 이제 지갑을 놔두고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휴대폰이 폴더폰이잖아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래서 전화를 걸면서 가는데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 한 3-4통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자나보다 하고 문을 열고 숙소로 들어갔는데 화장실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제 문은 닫혀 있는데 불빛이 좀 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있나?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지?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데 안에서 뭐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전화를 하고 있나 보다 했는데 지금 제가 전화를 걸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잖아요. 전화 대기라든지. 예. 그러면은 수화음이 안 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소리를 들어봤더니 A 동생의 휴대폰은 다른 책상 위에 올라가 있고 그러면 쟤는 안에서 혼자서 무슨 얘기를 하지? 약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오. 그래서 얘가 좀 이상한가 보다. 할 말이 많은가 보다. 이래가지고 신경을 끄고 나가서 저는 밥을 먹고 들어왔는데 다음날 애들이 싹 나갔어요. 그러면은 저희 2명만 남잖아요. 은수저랑 저랑 2명이 남았는데 이틀 뒤인가? 3일 뒤인가? 새벽에 자고 있는데 은수저 친구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형 이거 소리 들려요? 이러니까 뭔 소리예요? 하고 들어봤는데 키보드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몇 시냐 지금? 이러니까 지금 3시예요. 그래 야 3시면은 걔가 이제 1시간이잖아. 뭘 새삼스럽게 그러냐. 이러니까 형 걔 집에 갔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네? 왜지? 뭐지? 약간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하루에 10몇 시간의 키보드 소리를 맨날 들으면 가끔 환청이 들려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키보드를 안 두드리고 있는데도 막 키보드 소리가 들리고 막 이래요. 귀에 익다 보니까. 그래서 야 그냥 그거 환청이라고 우리가 너무 들어서 그런 거다. 자라 이랬는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다음날도. 근데 이게 처음에는 딱 이러다가 템포가 조금씩 빨라져요. 딱딱딱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사람이 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다다다다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든 생각이 저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숙소에 이런 게 나온다 하면 당연히 애들은 안 오잖아요. 야 숙소에 귀신 있어? 이러면 다음 방학에도 애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섭다와 애들한테 말을 안 해야지라는 생각이 약간 공존하면서 좀 참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한테 뭔가 위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귀 막고 자면은 괜찮지 않냐 하고 버티면서 지내고 있는데 꿈에 저 멀리서 어떤 꼬마애 같은 애가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정도 다가오면 깨고 그 다음날에 거기서 또 다가오고 깨고 그 다음날에 또 다가오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애가 제 앞에 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얘가 뭐지? 이러고 봤는데 그때 딱 깼어요.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잠에서 딱 깼는데 왼쪽 귀에서 야 걔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은수정 동생 오른쪽에 자고 있고 왼쪽에서 야 걔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바로 집을 나왔어요. 애 바로 깨워가지고 야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나가자 이래가지고 바로 나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막 찜질방이나 PC방 이런 데는 미성년자가 새벽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박상 나와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낮에는 괜찮으니까 숙소에 있고 밤만 되면은 저희는 그냥 밖에 나와서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근처 공원 가가지고 자다가 이거 진짜 좀 이상하다, 이거 뭐 문제 있는 것 같다고 이제 결국에는 은수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은수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좀 헛소리 하지 말라고, 니네 뭐 돈 필요해가지고 그러는 거냐고, 게임에는 열심히 하고 그렇게 좀 살아 이러고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새벽 6시쯤이면은 해 뜰 때가 제일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밖에 있다가 안을 들어갔는데 저희가 신발장에 거울이 붙어 있거든요. 집을 딱 들어갔는데 앞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신발을 벗고 거울을 보니까 꼬마애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저는 얼어붙고 그 은수저 동생은 그거 보고 바로 도망치고, 나는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그 꼬마애가 야, 걔 어딨냐니까 이거를 진짜 계속 이제 숨도 안 쉬고 제가 울리듯이 있잖아요.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죠. 그러고 눈을 뜨니까 A 동생이 와 있고 그 어머니가 와 계시는 거예요, 저희 숙소에. 그래서 니네가 왜 여기 있지? 이러고 있는데 A 동생은 형 괜찮아요? 이러고 있고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 약간 무복 같은 거죠. 네. 약간 좀 알록달록한 한복이라 해야 되나? 그걸 입고 오셔가지고 A 동생을 쳐다보면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니는 할 것도 없어가지고 애를 귀신을 데리고 오냐고, 데리고 왔으면 처리라도 좀 제대로 하든가 이렇게 화를 내시길래 저는 약간 벙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머니가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니네 다 나가 있으라고, 나중에 전화하면 오라고 이랬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오셨는데 이 집은 이제 포기를 하래요. 얘가 이미 화가 나가지고 여기 아예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나갈 생각이 없다 얘가. 그래서 니네가 나가는 게 최선이다, 아니면 견디고 살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귀신 때문에 집을 옮겨야 된다고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버티고 살기로 했어요. 어쨌든 저희는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고 그 은수저 아버지는 개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버티고 살고 있는데 제가 그 골목에서 A라는 동생을 봤었잖아요. 네. 그때 A라는 동생이 약간 그 신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꼬마가 울고 있으니까 구석에 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준다고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숙소로 데려왔는데 새벽 3시쯤에 이제 다 잘 거니까 애한테 보여준다고 컴퓨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던 거죠. 컴퓨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다가 한 달 되면 걔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난 갈 거니까 너도 같이 가자 이랬는데 꼬마가 가기 싫다고 해서 화장실에 계속 있었대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끝나고 A는 이제 형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버텨보라고 하고 가고, 저희는 어떻게 이제 버티고 있는데 꿈속에서 꼬마 애가 옆에 계속 뭐가 늘어나요. 한 명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가 꼬마 한 명이잖아요. 근데 옆에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애가 하나 들고 그 옆엔 또 아저씨가 한 명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그때는 이제 대충 상황이 알잖아요. 얘가 귀신이고 주위에 늘어나면 쟤네도 귀신인가? 그러면은 쟤네가 지금 다 여기 있나? 이 생각이 돼버리니까 와. 도저히 이게 버틸 수 있는 상한선을 뚫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애한테. 야, 좀 상황이 이렇다. 빨리 와서 네가 뭘 하던가 좀 해라. 연습도 못하고 이거 뭐냐. 이러니까 알겠다고 일단은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다시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하루인가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인생을 막 찌푸리면서 이놈들은 뭘 이렇게 데리고 오냐고. 꼬마애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애가 계속 데려온대요. 그래서 이걸 처리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건 내가 처리를 못할 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니네가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니네가 어떻게 될지 난 장담 못한다. 그래서 좀 나가라 그냥 이렇게 하셔서 그러면은 일단 아버지한테 얘기를 드리고 나갈게요 하고 저희가 그래도 짐을 싸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6대가 있고 옷가지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그런 게 많으니까 그거를 조금 싼다고 하루를 또 잤어요. 거기서 예. 잠들었는데 옆에서 누가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당연히 그 은수저 동생인 줄 알고 이제 딱 눈을 떴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누워있는 거예요. 예? 어떤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면서 누워있고 씩 웃으면서 야 걔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방에서 들리는 거죠. 여러 목소리로 야 걔 어딨어? 야 걔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텄다. 진짜 안 된다 이거. 그래서 그냥 컴퓨터가 나버리고 놔두고 그냥 바로 도망쳤어요. 근데 나가면서 느낀 건데 은수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제 옆에서 자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할 틈도 없이 일단 도망치고 밖에 나와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걔 안 데려나왔는데 안 보였던 것 같은데 해서 전화를 하니까 예. 걔는 아까 도망쳤대요. 그러니까 걔도 아무 생각 없이 도망친 거야. 이제 저 깨울 생각도 안 하고 나오고 나서 저도 통화를 해가지고 만난 다음에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애들이고 나발이고 이건 안 되겠다 이러고 다음날 아침에 눈 뜰 때까지 눈을 지새다가 애한테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뭐 처리가 안 되겠냐 물어보니까 어머니 거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거기 처리 못한다. 다른 사람 알아보던가 아니면은 진짜 방을 빼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방을 빼기로 했어요. 결국에 예. 아버지한테 사정 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아버지가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아는 거죠. 안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루 잤을 때 멀쩡하면 니네 진짜 다 죽을 줄 알아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혼자 주무셨어요. 하루를. 그러고 다음날 아침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지? 진짜 안 보이나? 꿀잠 자고 계시나? 이라고 이제 방을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놀래서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구르신 거예요. 엄마. 나중에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잠들고 나서 조금 있다가 주위에서 막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뜨셨는데 사람들이 단체로 쭈그리고 앉아서 야 얘 아닌데? 얘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도망치다가 오피스텔 복층 보면 계단이 조금 경사진다 해야 되나? 약간 촘촘히 돼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급하게 내려오다 거기서 굴러 떨어지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에는 방 빼라 무조건 방 빼라 하고 후에 은수저 동생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 집이 안 나간다고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누가 계속 누굴 찾는다고 꿈에서 누굴 찾는다고 해가지고 방이 안 나간대요. 저희는 어쨌든 어머니가 집을 옮기면서 안 따라오게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저희는 살아 돌아왔고 이라는 동생은 학교를 그만두고 왔어요. 네.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신기가 있어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고 현재 진짜 무당을 하고 있고 오. 그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철이 없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걔는 약간 숙세에 미련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산골 조용한 마을 있잖아요. 그런 데서 휴대폰도 없이 그냥 지내고 있는데 공중전화로 전화가 와요. 네. 전화가 와서 형 누구한테 좀 가봐라 걔 좀 이상할 것 같다 이러고 갔더니 그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 있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가끔씩 연락 오면 저희는 무섭죠. 그 친구는 결국에는 이제 프로게이머가 못 됐고 무당이 됐고 저희도 이제 망해서 프로게이머에 실패를 해서 지금은 다 평범하게 살고 있죠. 아니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은 무당이 되신 거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진작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버팅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머니는 절대 뭐 보이거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친구가 그냥 괜찮지 않나? 약간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집은 진짜 이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 혼자만 느끼고 들리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본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잔 사람들은. 그쵸.
아버님까지 그냥 도망가실 정도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 되게 안 믿으세요. 네, 아버지가 진짜 그런 거 1도 안 믿으시는 분인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겪은 게 있다 보니까 뭘 하든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만다라님께서 이야기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닙니다. 뭔가 게임에 좀 진심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으로 하실 생각으로 거기 힘든 그 과정에서도 들어간 건데 귀신 때문에 그쵸. 도망 나갈 줄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씩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왜 게이머가 되지 못했을까 하면 이제 다 개 탓으로 돌리는 거죠. 오늘 만다라님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 집은 그냥 단순히 뭐 귀신을 느끼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다 봤네요. 다 보고 결국엔 다 도망 나갈 정도로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제 프로게이머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공감이 더 많이 되시겠지만 이런 숙소 생활이 근데 뭐 꼭 프로게이머 숙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숙소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여기 카톡 제보 DOLB77777 네, 이쪽으로 제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